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콩의 한 작은 서점. 40년 동안 오직 광동어 서적만을 고집하던 그곳에 뜻밖에도 한글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문화교류로 보였던 이 실험은 순식간에 문화 침략 논란으로 번졌고 SNS에선 왜 한국 글자가 우리 언어를 덮는가? 라는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글자 하나가 어떻게 마음을 흔들고 국경을 넘은 연대와 저항의 상징이 되어가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홍콩에 그런 서점이 실제로 있다고요? 진짜 광동어만 취급한대요.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한 건 외국인들이 자주 모이는 레딧 커뮤니티였습니다. 그곳에선 다양한 문화 이슈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곤 했는데 그날은 유독 한 장의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진 속은 오래되고 빛바랜 골목의 책방 입구. 간판도 희미하게 벗겨졌지만 그 앞에 붙은 흰 종이 한 장은 너무도 선명했죠. 보통화, 영어 서적 없습니다. 본 서점은 광동어 서적만 팝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홍콩에서도 요즘 저런 고집 있는 사람은 드물 텐데 광동어는 진짜 멋진 언어인데 슬슬 사라져가는 느낌이라 아쉬워요. 많은 이들이 놀라워하면서도 존경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책방의 이름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영문당. 뜻을 풀이하면 문장의 빛을 담는 서점이라는 의미였어요. 이 작은 책방의 주인은 바로 왕청수라는 7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이 서점을 지켜오면서 오직 광동어로 된 서적만 취급하는 철학을 고수해왔죠. 관광객이 오면 영어책을 찾기 일쑤였고 젊은 세대는 보통화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이곳은 홍콩입니다. 우리의 말이 있고 우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느 젊은 블로거는 이곳은 언어박물관 같았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박물관은 과거를 보존하는 공간이고 왕청수의 서점은 현재 진행형의 저항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해마다 표준 중국어 사용을 권장하고 학교 교육에서도 광동어 수업이 줄어드는 추세였죠. 왕청수는 그 흐름에 고개를 젓습니다. 이곳은 언어를 잃으면 정체성을 잃는 겁니다. 광동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홍콩 사람들의 기억이고 자부심이에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문화 담당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날 레딧에서 영문당의 이야기를 본 뒤 저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세종대왕 같네. 그 순간 떠오른 건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삼았디 아니할세.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를 쓰지 못해 고통받는 현실을 바꾸고자 한글을 창제했죠. 모두가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 왕청수라는 사람도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직접 영문당을 찾아가 보기로. 며칠 뒤 나는 홍콩 구룡의 한 오래된 골목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 가득한 번화가에서 벗어난 골목, 철진한 벽보가 붙어있는 건물들 사이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자 낡은 목재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이 책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서점 안은 조용했지만 책장이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 광동어로 된 소설, 시집, 고전, 심지어 어린이 책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읽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왕청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영사관에서요. 책을 사러 오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싸온 책을 꺼냈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이었죠. 저는 책을 그의 손에 건넸습니다. 이건 저희 조국에서 만든 문자, 한글의 뿌리를 담은 책입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였고 민주주의 정신이 깃든 글자예요. 당신의 철학과 꼭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 왕청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쳐보더니 작은 한숨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 글자를 만든 왕이라 멋진 이야기네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광동어와 한글, 그리고 홍콩과 한국이 만나는 역사적인 시작점이 될 줄은요.
왕청수는 한참이나 해례본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손끝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느릿하게 움직였죠. 이 글자는 고지고대로 소리를 적는 글자라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내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쉽게 배우도록 설계됐습니다. 김민수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쓰던 문자를 뺏기고 다른 말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압니다.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사람의 혼이고 정체성이라는 걸요. 그 말에 왕청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콩도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광동어보다 보통어를 더 많이 쓰고 광동어 책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 서점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책도 많지요. 나는 그걸 지키고 싶었습니다. 서점 한켠 오래된 라디오에서 광동어로 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왕청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죠. 말은 기억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부르던 말투, 어머니가 책 읽어주던 억양. 그걸 잃어버린다는 건 우리 세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김민수는 잠시 침묵한 뒤 가방에서 또 다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으로 만든 한글 자모 카드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어린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 쓰는 도구입니다. 혹시 이걸로 광동어를 표기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왕청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글로 광동어를 적는다고요? 네. 소리를 표기하기에 굉장히 뛰어난 문자입니다. 실제로 한국 내 소수 언어들을 한글로 표기하는 사례도 있고요. 혹시 새로운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왕청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변해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처럼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것처럼요. 그날 저녁 김민수가 서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인사했을 때 왕청수는 짧은 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문화는 지켜야 하는 거군요. 그것도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그 한마디가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자 광동어와 한글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한글 자모 카드를 받아든 뒤로 왕청수는 서점 문을 닫은 밤마다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엔 해례본 영인본과 자모 카드, 광동어 사전, 그리고 오래된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글의 기억, 니은, 디귿을 발음해보는 데서 시작했죠. 그가 한글로 처음 적어본 광동어 단어는 집가였습니다. 이건 까 아니면 까라고 적어야 하나? 광동어는 6개 이상의 성조와 복잡한 음절 구조를 가지고 있어 표기하기가 까다로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는 생소한 소리들을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지 발음 기호를 곁들여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딧, 네이, 고 같은 일상적인 광동어 단어들이 그의 노트 안에 한글로 하나둘 적혀가기 시작했죠. 이 노트는 나중에 광안 표기 실험장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민수는 다시 영문당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눈을 의심했죠. 서점 한쪽 벽면에 광동어를 한글로라는 표지판과 함께 한글로 적힌 광동어 동요, 시, 속담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음을 따라 읽고 있었고 이거 진짜 우리말이네. 근데 한국 글자네? 하며 신기해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죠. 왕청수는 김민수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실험이었어요. 나 혼자 재미로 해보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그게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그는 조심스레 광동어시 한 편을 한글로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김민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광동어 고유의 억양과 리듬이 한글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콩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리지웬이 영문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SNS에서 한글로 표기된 광동어 시범 사진을 보고 연구적 가치를 느꼈고 직접 왕청수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에요. 위기에 처한 지역 언어가 어떻게 다른 언어의 구조를 통해 재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학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리지웬 교수는 이 실험을 학회에 발표하며 문화적 상호작용을 통한 언어복원이라는 주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왕청수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난 평생 이 서점에서 광동어 책을 팔기만 했지 누군가 나와 연대해 줄 거란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글자를 통해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됐네요. 이 작은 움직임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한글 광동어 챌린지, 문화로 연대하자, 영문당 이야기 같은 해시태그가 연일 인기 순위에 올랐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는 영상을 찍었고 심지어는 광동어 래퍼가 자신의 가사를 한글로 표기해 공연을 펼치기도 했죠. 김민수는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는 언젠가 길을 찾아요. 언어는 그 길 위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고요. 그리고 왕청수는 서점 앞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한글은 멀리서 온 친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 작은 서점의 실험은 이제 홍콩 전체로 그리고 아시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조용한 저항이 시작되었고 그 안에는 따뜻한 연대와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점을 닫고 라디오를 끈 뒤 왕청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오래전 돌아가신 아내가 남긴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둘이 함께 꾸몄던 서점 초창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때 그곳엔 책뿐만 아니라 작고 허름한 찻잔 몇 개와 나무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마음도 나누던 공간이었지. 왕청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책은 마음을 여는 열쇠였고 말은 그 마음을 잇는 다리였어. 그렇다면 이제 책과 말이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그는 김민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조용히 언어를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김민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영문당의 빈 공간 일부가 리모델링 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이 하나 줄고 그 자리에 작은 찻상 4개가 놓였습니다. 벽 한편엔 한글 자음 모음, 광동어 속담, 한광 필기 연습장이 걸려 있었고 코너마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 하나 적어보기라는 종이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이름은 자모다방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방은 하루에 1시간 누구든 들어와 한글을 배우거나 광동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됐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가운데 서로의 언어를 익히는 모습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12살 홍콩 소녀가 이렇게 말했죠. 저 한글로 할머니 이름 적어드렸어요. 할머니가 글자가 예쁘다고 웃으셨어요. 또 하루는 한 한국 유학생이 광동어 발음을 배우기 위해 다방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광안시 낭송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조용한 다방은 점차 특별한 공동체의 상징이 되었고 누구나 언어의 벽 없이 들어와 쉴 수 있는 문화의 피난처가 되어갔습니다. 왕청수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다르고 글이 달라도 마음은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의 눈빛엔 이제 고집이 아닌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모다방이 문화로 연결된 언어의 오아시스로 불리며 홍콩 내외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어느 날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강타했습니다. 사진에는 한글로 표기된 광동어 문장과 함께 이런 캡션이 붙어 있었습니다. 홍콩에도 한글 침투 시작. 광동어 보호 필요.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댓글창은 분노와 우려, 혼란이 섞인 목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 식민지화야. 왜 우리말을 다른 나라 글자로 써야 하냐고. 아름다운 광동어가 왜 한국의 문자로 포장돼야 해. 처음에는 단순한 온라인 반발이었지만 며칠 뒤 영문당 앞에 직접적인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청년 몇 명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죠. 광동어는 광동어답게. 우리말은 우리 글자로. 왕청수는 서점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창밖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는 점점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모다방 출입문에는 누군가 휘갈겨 쓴 낙서가 발견됩니다. 배신자. 그 순간 왕청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택한 걸까? 그의 눈빛은 서서히 침잠해갔고 자모다방은 조용히 임시 휴업 문구를 붙이게 됩니다. 김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달려왔습니다. 왕청수는 그에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말이 사라지지 않길 바랐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오히려 사람들의 정체성을 해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수는 잠시 고민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광동어를 위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한글은 그저 도구였고 다리를 놓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리가 사람들 눈엔 침입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 말은 왕청수의 마음에 오래도록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곧 자모다방을 일시 폐쇄하고 공개적인 시민 토론회를 열기로 결심합니다. 진짜 광동어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이건 나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홍콩 중문대 강당에서 열린 그 토론회는 수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좌석은 순식간에 찼고 입구에는 기자들과 유튜버들까지 진을 쳤죠. 광동어 보존 운동가, 청년활동가, 언어학자, 대학생, 일반 시민. 그리고 김민수도 무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토론의 시작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다른 문화에 종속되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한글이 광동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오만한 접근은 안 됩니다. 왕청수는 그 말을 고개 숙여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작은 소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 이름을 한글로 적었어요. 할머니는 글을 몰라서 제 이름도 못 읽으셨거든요. 근데 한글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할머니가 제 이름을 읽었어요. 짧고 떨리는 목소리. 그러나 그 한 문장이 강당 안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했고 그제야 왕청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서점을 40년 지켜오며 단 한 번도 광동어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광동어는 제 존재이고 이 도시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글을 받아들인 건 그 글자가 가진 모두를 위한 문자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해례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쉽게 적을 수 있도록 하노라. 이 정신은 결코 누군가의 언어를 침탈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글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장내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퍼지는 박수 소리는 단순한 동의가 아닌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모다방의 불은 다시 켜졌습니다. 창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누구나 건널 수 있습니다. 토론회 이후 자모다방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단지 조용한 찻집이나 언어 실험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이해와 설명이 살아 숨쉬는 장소로 진화하고 있었죠. 왕청수는 입구에 작은 안내판을 붙였습니다. 이곳은 광동어를 지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말을 더 멀리 퍼뜨리기 위해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문구는 비판적인 시선을 조금씩 잠재웠고 사람들은 조심스레 다시 다방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광동어가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고 왕청수의 노력에서 보존이 아닌 혁신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는 대학생 3명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자모다방에서 쓰는 한글 광동어 표기법을 정리해서 앱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발음, 성조, 표기 기준을 디지털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루는 한국에서 유학 온 청년이 자신이 만든 짧은 애니메이션을 다방 벽에 틀었습니다. 내용은 한글과 광동어가 손을 맞잡고 산을 넘는 이야기였고 마지막 자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언어는 서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다. 왕청수는 이 모든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며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광동어 책을 파는 사람에 불과했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글자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언어 생태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김민수와 함께 자모다방 한켠에 언어의 기억벽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 벽에는 사람들이 직접 한글로 쓴 광동어 단어, 광동어로 남긴 한국어 문장, 그리고 가족, 친구, 연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억양은 아직 제 귓가에 남아 있어요. 이 글자가 그 소리를 담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이제 당신 이름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 벽은 점점 메워져 갔고 그 안에는 문화, 기억,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빼곡히 쌓여갔습니다. 자모다방은 이제 단순한 서점의 확장이 아니라 언어와 글자, 감정이 살아있는 작은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왕청수는 그 벽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이 말들은 살아있겠지. 그리고 그 말들을 위한 글자도. 그해 겨울, 홍콩에는 평소보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쌀쌀한 바람 속에서도 잠오다방의 창문은 따뜻한 수증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서는 누군가가 오늘도 자음과 모음을 맞춰 단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억, 기억, 곡. 이건 무슨 뜻이에요? 광동어로 노래예요. 곡에 해당하죠. 책상에 둘러앉은 학생들은 서로의 글을 읽고 억양을 흉내내며 깔깔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사의 마지막 줄을 한글로 써보고 누군가는 친구 이름을 광동어 발음으로 적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왕청수는 한 발 물러선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잠오다방의 중심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보는 원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고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광동어를 위한 새로운 길 한글 실험 노트. 이 작은 실험 노트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하나의 운동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고 연대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 리지웬 교수는 잠오다방 내에 광동어 마이너스 한글 언어 실험실을 정식으로 개소했습니다. 연구진들과 학생들이 모여 광동어 표기법을 정리하고 발음 체계를 분석하며 디지털 사전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김민수는 한국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해 언어 연대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며 잠오다방을 아시아 문화 협력의 대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한국과 홍콩의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도 생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단어 하나하나에 얽힌 감정과 문화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이라는 한국어 단어는 홍콩의 청년들에게 마음이 연결된 끈이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광동어의 정적의 의미는 한국 청년들에게 내면의 평화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언어 교환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왕청수는 점점 몸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잠오다방에 들러 1시간 정도는 꼭 책을 읽거나 아이들의 글을 살펴보곤 했죠. 어느 날 다방의 벽에 놓인 언어의 기억 게시판 앞에 서서 그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백 장의 쪽지들, 각기 다른 필체, 서로 다른 언어. 하지만 그 모든 문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자를 통해 나는 나를 말할 수 있었어요. 어떤 글엔 광동어시가 한글로 적혀 있었고 어떤 글엔 아빠, 당신 말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있어요. 라는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 모퉁이에 작은 붉은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왕청수 선생님, 당신 덕분에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다시 찾게 되었어요. 한글도 광동어도 이제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그날 밤 왕청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는 그가 혼잣말로 적은 한 문장이 남겨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낸 것은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홍콩의 한 언어박물관 전시장에는 광동어 마이너스 한글 연대의 방이라는 이름의 특별 공간이 열렸습니다. 잠오다방의 실제 공간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고 왕청수가 남긴 실험 노트, 김민수의 외교적 보고서, 리지웬 교수의 논문과 영상 인터뷰, 그리고 시민들의 쪽지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곳에서 조용히 찻잔을 들고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배워보며 자신의 언어를 돌아보고 타인의 언어를 존중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한글은 침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을 내미는 다리였고 그 다리를 통해 서로가 자신의 언어를 되찾을 수 있게 한 거울이었습니다. 왕청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조용히 단어를 적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겠죠. 그가 세상에 남긴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을 잃지 마세요. 글자를 잃지 마세요. 그건 곧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상 어딘가 말과 글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누군가의 이야기를 함께 찾아나가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글자로 그리고 마음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니까요. 감사합니다.